네, 내과 박원장 9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양해를 드릴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때보다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을 거예요. 막 눈썹도 연하고 전반적으로 좀 어디 아파 보이고 막 그럴 텐데 뭐 별다른 일이 아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24시간 내내 병원에 안 가는 주말이 생겼어요. 계속 강의랑 뭐 이런 뭐 논문 때문에 주말마다 계속 일을 했었는데 이번 주 몇 달 만에 아무튼 쉬게 돼서 이런 쉬는 날은 여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화장하기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내추럴하게 방송하는 거라서 좀 죄송해요. 네, 다음에 좀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과 박원장 9화의 제목은 항우울제이고요. 뒤쪽에 왜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이제 나옵니다. 박 원장님이 이제 하도 적자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수입 다원화를 꾀하시고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영유아 검진도 하고 그다음에 소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술 같은 거를 하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아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환자가 왔는데요. 첫 번째 환자는 아들 셋인 아마 어머니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영유아 검진 때문에 왔고 이 나이 대 남자 아이들은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셋째 영유아 검진을 조금 더 잘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박 원장님이 첫째랑 둘째를 이제 그 시간 동안 좀 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정신 없어요. 뭐 여기 진짜 뭐 우당탕 후당탕 막 이런 일 굉장히 많고 대학병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는 내과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는 데다가 가끔 아이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되게 약간 엄숙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간혹 가다가 막 울고 하는 애들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좀 모르겠어요. 이게 따가운 눈빛이나 그런 걸 본인이 아마 느꼈겠죠, 아이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난리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소아과 병동만 가도 굉장히 이런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그 큰아이랑 놀아주면서 박 원장님이 좀 이제 고초를 겪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제 현실적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는 사실 영유아 검진 이제 대상 시기가 아니었는데 엄마가 이제 거기서 끝나고 나서 뭔가 서비스로 이 아이 검진을 좀 해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슬쩍 서비스로 이거 봐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생각보다 영유아 검진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거긴 한가 봐요. 저도 이제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면 환자랑 보호자가 같이 오셔서 이제 환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드리고 나면은 보호자가 근데 제 것도 좀 물어볼게요 하면서 본인의 이제 건강검진 결과지를 가지고 오셔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관련이면 사실 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되지 않은 상태면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간혹 막 자궁경부암 검진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저 진짜 그래서 아우 잘 모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 살짝 좀 마음 상해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당황스러웠던 거는 저는 이제 소화기내과고 특히 간 전공이면 복부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 세션이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 복부 초음파를 하러 오신 분이 이제 상복부 초음파니까 위쪽을 대부분 본단 말이에요. 서비스로 자꾸 전립선을 봐달라고 바지를 그냥 내리시는 환자분들이 꼭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 초음파 기계가 있다고 무조건 온 몸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각 부분 따라 볼 수 있는 초음파 프로브 그 뭐라 그럴지 갖다 대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부채꼴로 된 원형이고 뭐 혈관을 볼 때는 이렇게 납작한 모양의 프로브가 있고 따로 있는데 뭐 전립선을 일단 제가 전공이 아니어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초음파 한 번 하려면 비용이 이제 몇십만 원씩 드는데 뭔가 서비스로 이거를 내과 선생님한테 같이 봐달라고 하는 게 저는 제 상식에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냥 내가 여자 의사여서 나를 얕봐서 만만히 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화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화도 나지 않고요. 그냥 얘기 드립니다. 아우 이거 제가 전립선 봤다가 큰일 난다고 막 거기 터지신다고 이제 얘기 드리면은 막 당황하셔서 막 바지 올리시고 이러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료라는 게 뭐 어떤 검사나 아니면은 처방만 우리가 비용을 낸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상담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워낙에는 비용이 부과가 되는 항목입니다. 즉 어떤 예를 들어 결과가 있을 때 이 결과가 어떤 거를 의미하고 이 사람에서 그러니까 같은 결과라도 사람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런 상담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비용이 부과되는 건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상담에 대해서 특히 의료가 비용이 부과된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심리 상담할 때 돈 내는 거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신과에서 이런 상담료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내과 이런 데서는 뭔가 상담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의료 비용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굉장히 낮고 그렇지만 낮은 거에 비해서는 거의 뭐 세계 탑 수준의 지금은 전문의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의료거든요.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 그냥 말 몇 마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말 몇 마디를 한다는 게 환자 본인은 한 번 듣는 거지만, 의사는 이제 뭐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 세션당 뭐 40명, 많으면 60명, 뭐 이제 뭐 서울대병원 이런 데는 한 80명씩 막 진료를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말을 원래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외래 끝나고 나면은 정말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꽤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진료나 상담은 꼭 그 환자한테 필요한 것만 그래서 서비스 개념으로 뭔가 그 환자 거가 아닌데 뭐 지인의 거라든지 이런 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 서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러고 제가 또 이거 보면서 생각난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셨을 텐데 맘충 단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실 맘충 단어를 원래 되게 듣기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는 없어요. 저 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맘충 소리 듣는 분들이 대부분 저랑 비슷한 연배 분들의 여자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왠지 저도 그 나이에 속해 있으니까 언젠가 나도 이렇게 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좀 듣기 거북했었는데 실제로 간혹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이제 한 명 이런 맘충들이 물론 많다는 거는 아니지만 한 분의 여파가 좀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많은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잘 봐서 끝났고요. 두 번째 분이 오셨는데 이제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수처. 그러니까 수처가 뭐냐면 찢어졌을 때 꼬매는 거를 우리가 보통 수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꼬매는 거를 왔고요. 이 꼬맬 때 우리가 그냥 꼬매면은 밖에 있는 병균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뭔가 사람의 살을 파고드는 침습적인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멸균 상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꼬매는 바늘이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핀셋이나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100% 멸균된 세트가 따로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세트로만 해야 되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막 병원 가셔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녹색 이렇게 시트 깔아놓은 거 있죠. 이 녹색 시트 안쪽으로는 소독이 되지 않은 물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손도 지금 장갑 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갑 끼지 않은 손이 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멸균되지 않은 도구가 이렇게 들어가면 컨템 됐다, 컨테미네이션 됐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멸균이 비용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저런 세트 하나 준비를 하는 게 별게 아니라 몇천 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실 들어가야 되죠. 바늘 들어가야 되죠. 기본적으로 핀셋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니들 홀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잡아야 뭐 이렇게 꼬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들어가게 되면 세트가 몇 천이 들게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의료 시스템이 저렇게 한번 수처를 했을 때 그 충분한 소독과 준비료만큼의 의료 비용을 주냐? 수가가 아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은 아무래도 아픈 걸 잘 못 견디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얘가 움직였고 그때마다 다시 컨템이 된 거예요. 얘가 왁 이렇게 움직이면서 녹색 위쪽으로 다시 균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 세트를 까야 되는 거예요. 왜냐 컨템된 상태에서 이렇게 찌르게 되면 균이 다시 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상처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트가 지금 다 이제 난리가 났고 두 번 세트 다 했는데 안 됐고 세 번째 세트 이제 그래도 손해를 이미 본 거죠. 그래도 좀 도와주려고 세 번째 세트를 해보려고 보호자분한테 꽉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우리 애를 이렇게 꽉 잡냐 그냥 대학병원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병원 가면은 애가 안 움직일까요? 제 경험상 똑같아요. 저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대학병원 가도 움직이고 아니면 일반 병원 가도 움직입니다. 다만 이제 대학병원은 지금 여기 개인병원과 달리 뭔가 분위기가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약간 겁에 질려서 살짝 덜 움직이는 정도지. 네.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런 친구들이 한두 번 이렇게 엎어도 그게 직접적인 뭐 손해까지 입지는 않거든요. 제가
인턴 때 소아과를 꽤 한 2달 정도 돌았었는데요. 사실 저 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아과를 못 가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서울대 소아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아픈 아이들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예민하셔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보호자분들이 이게 뭔가 믿음을 잘 갖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과는 오히려 또 그렇게까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소아과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마음에 조금 더 연배가 있는 의사나 이제 그런 거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고 아무튼 그래서 소아과가 생각보다 아이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보호자 케어가 더 중요한 과입니다. 근데 그 보호자 케어가 저는 자신이 없어서 소아과는 가지 못했어요. 안 간 게 아니라 저는 못 간 겁니다. 네. 그랬었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다 지금은 소개가 됐고 마지막에 들어온 환자가 이제 9살짜리 또 어디 찢어진 여자 아이가 왔는데요.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이 보호자 표정이 굉장히 좀 굳어 있잖아요. 뭔가 계모인가 하면서 처음에 봤었거든요. 그런데 계모는 아니었고 이분은 지금 보시면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해서 물어봤더니 보육원에서 그 있는 아이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 교사가 같이 왔었고요. 아, 이거 너무 눈물 나지 않나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밑에 이제 리플 읽어보니까 다른 소아과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여긴 잘 안 온다고 얘기를 하셨던데 얼마나 아파요. 생쌀을 이렇게 막 찝고 하는 거 어른도 사실 굉장히 막 소리도 날 정도로 많이 아픈데 아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견딜 정도면은 이미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거라서 저는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성인의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이제 요양보호사랑 같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정신병원에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양원에 뭐 입원해 있는 환자가 같이 모시고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인은 별로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인격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병원을 가셔서 그런지 뭐 대부분 보호사분들도 되게 친절하고 환자도 편안한 표정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 보육원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아, 참 마음이 좀 미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굉장히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나고 고맙다고 선생님한테 얼마 환자를 못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불쌍하다고 여기 캔디를 추파춥스 같은 거를 하나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저 요새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방송장 보면서 또 눈물이 발칵 났어요. 이게 그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게 보통은 본인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가 부자여야만 친절을 베푼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대부분은 그게 맞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급여 1종 환자분들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의료보험 체계 중에 대부분은 의료보험 시스템에 있고요. 소득 수준이 이제 많이 낮으신 분들은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의료급여 1종의 그 의료진들의 인식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급여 1종 환자분들 중에 닥터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급여 1종은 본인이 내는 돈이 거의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감기 환자들 1,500 내는 진료비 있잖아요. 그 급여 환자들은 1,000원이 잘 안 나옵니다. 몇백 원 수준으로 나오고 대학병원이나 어디를 가도 본인 부담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몇만 원 나올 때 이분은 한 몇천 원도 진료비가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니까 이 병원 저 병원을 가면서 닥터 쇼핑을 하고 뭔가 갑질을 하는 의료 급여 환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이 의료 급여가 진짜 이게 기준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료 급여 환자들 중에 신상 핸드폰 있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이거 갤럭시 폴드였나요? 갤럭시 폴드 처음 나왔을 때 그거 250만 원 막 그랬잖아요. 그거를 막 들고 다니시는 의료 급여 1종 환자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되는 게 맞나? 이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많이 인상이 좋지 않은데 제 환자분 중에 의료 급여 1종 환자분이 있었고 이분은 진짜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복수 뽑는 것 때문에 입원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정사정을 해서 항상 다인실 입원해서 기다리고 뭐 어떻게든 좀 비급여 되는 항목은 빼고 저도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퇴원하시고 외래 오시는 날에 고맙다고 쿠키를 요만한 거 이제 사오신 거예요. 근데 그 쿠키 얼마 안 하죠. 안 하는데 이분한테는 그 쿠키가 굉장히 비용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고맙다고 이제 사오셨는데 참 뭔가 막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선물보다 저는 그분의 작은 쿠키 하나가 훨씬 더 제 마음을 좀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래 진료실에서 바로 그냥 쿠키 까서 드리고 반 드리고 저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좀 먹고 감사하다고 이제 얘기 드리고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의사들이 막 큰 선물 이런 거 주면은 막 상품권 이런 거 주면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라 결국 마음이거든요. 진심? 진심이 전해져야 움직여서 전에 스리생에 나왔던 그 가을이었나 거기한테 줬던 조그마한 머리핀처럼 정말 어려운 환자가 전해주는 조그마한 떡 하나, 조그마한 야구르트 이런 게 훨씬 더 의사에게는 기억이 남고 고맙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 원장님의 항우울제는 결국 이 추파춥스였던 거예요. 하루 내내 힘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정말 짠하고 그래도 내가 좀 좋게 만들어준 꼬마에게 받은 이 추파춥스를 보면서 내가 의사임을 깨닫고 다시 기운을 내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배프를 읽어보면은 제가 조금 약간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운 학생 10명 때문에 10명이 있어도 예쁜 학생 1명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다라고 이제 아마 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운 환자 1명이 좋아진 환자 10명과 거의 맞먹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데미지가 사람이 원래 좋은 거는 잘 기억을 못하고 안 좋았던 거는 기억이 크게 남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스크래치를 입는 게 진상 환자분 한 분이 거의 그 전에 좋았던 환자 10분에게 받았던 감동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사람이 많다 보면 일정한 비율로 특이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좀 무뎌는 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또 오늘도 내과 박 원장님은 뭐 저번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울리는 화였던 것 같고요. 드라마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좋은 주말 되십시오.